퇴직 후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끊겨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62세 이모 씨는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는 늘 바빴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하루 종일 조용한 집에 앉아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사람은 매일의 일과 반복되는 루틴,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그 모든 구조가 사라집니다. 일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사이에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 상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58세 김 씨는 제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일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게 익숙했던 그는 퇴직 후에도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지만 막상 집에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그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를 보내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는 한때 회사에서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사라졌고 자존감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오랜 기간 특정한 사회적 역할에 몰입한 사람일수록 퇴직 후 더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서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한 자기 확인이 삶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종착점으로 여기고 멈춰버립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곧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은 어느새 무기력해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건강도 악화됩니다. 반대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60세 장 씨는 퇴직 후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아이들과 책을 읽고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월급이 나를 움직였지만 지금은 감사 인사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의 삶에는 다시 방향이 생겼습니다. 삶의 방향이란 결국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가의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는 출근이라는 이유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퇴직 후에는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 과정에 대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돈은 준비해도 삶의 방향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맞이한 순간 마치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혼란을 느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일의 재정의입니다. 돈을 버는 일만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활동,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배움, 지역사회와의 연결 모두가 새로운 형태의 일입니다. 그것이 자원봉사든 취미든 파트타임 일이든 방향을 회복하는 열쇠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자신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면 인생은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큰 과제는 돈보다 방향입니다. 돈은 부족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방향을 잃은 인생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일 아침 나는 무엇을 위해 일어날 것인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두 번째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을 잃은 사람은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자신을 다시 찾은 사람은 일보다 더 큰 삶을 얻는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점입니다. 방향이 있는 인생은 늙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만이 멈춥니다. 퇴직 후의 첫날은 의외로 조용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출근길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고 동료들의 환송 속에서 눈시울을 붉히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는 모든 소리가 멎는다. 알람이 울리지 않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으며 해야 할 일도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일로 가득했던 삶이 갑자기 멈추면 사람은 혼란에 빠진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정지 상태다.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이름이 불리고 나의 존재가 필요한 공간이었으며 사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래서 일이 사라지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서울에서 35년간 교사로 일했던 63세 남성은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학교에 있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학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동료들이 나를 찾았고 일의 흐름이 나를 이끌어줬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시계가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공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사람은 목적이 사라지면 방향을 잃는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우리에게 매일의 이유를 주었다. 보고서를 마감해야 한다는 책임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리고 월급날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삶의 리듬을 만들었다. 그러나 퇴직 후 그 리듬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몸은 아직 건강한데 사회는 이미 그를 끝난 사람으로 분류한다. 그 모순이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겪는 위기는 경제적 불안보다 존재의 불안이다.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 중견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했던 58세 김 씨는 퇴직 후 반년 동안 깊은 우울감을 겪었다. 그는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 되면 괜히 가족에게 짜증을 냈다. 가족들은 이제 좀 쉬라며 위로했지만 그는 쉰다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결정을 내리고 보고를 받고 사람을 움직였는데 이제는 식탁의 반찬 메뉴 하나도 내가 정하지 못하더군요. 마치 나라는 사람의 리모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건 우연히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강의 봉사를 시작하면서였다. 퇴직 전에는 늘 일에 치여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날 이후 하루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렇듯 은퇴 후 삶의 회복은 돈이 아니라 의미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돈 걱정부터 하지만 돈이 충분하다고 해서 행복한 은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일을 잃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지갑이 아니라 방향 감각이다. 일을 하며 받았던 평가, 동료의 인정, 상사의 기대 같은 사회적 피드백이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측정할 기준을 잃는다. 그래서 은퇴자의 하루는 길고 무의미하다. 시간이 늘었는데 삶이 좁아진다는 역설은 여기서 비롯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백을 휴식으로 착각한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멈춘 시간은 금세 자신을 삼킨다.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르다. 쉬는 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지만 멈추는 것은 방향을 잃은 정지다. 그리고 많은 은퇴자들이 바로 그 정지 상태에서 길을 잃는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몇 달이 지나면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불안이 밀려오고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매달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옛 동료를 찾아가거나 퇴직 전 회사 근처를 맴돌기도 한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정체성의 흔적을 찾는 몸부림이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새로운 일을 다시 찾는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돈을 버는 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배우고 나누고 연결되는 모든 활동이 새로운 일이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그림을 배우는 것도 다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나의 존재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방향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직장에서는 회사가 방향을 제시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한 65세 여성은 은퇴 후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남편의 정년 퇴직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한적한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할 일이 없으니 대화도 줄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뜨개질 수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의 대화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도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지금 그녀는 작은 공방을 열어 손뜨개 제품을 만들고 마을 장터에서 판매한다. 하루 매출은 많지 않지만 그녀의 표정은 퇴직 전보다 훨씬 밝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엉뚱한 방향이라면 도착할 수 없다. 반대로 천천히 걸어도 방향이 분명하면 삶은 의미를 잃지 않는다. 일을 잃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방향을 잃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스스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인생의 좌표를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퇴직 후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 책임은 더 이상 회사나 조직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쩌면 은퇴는 누군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기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일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경험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여전히 세상에서 필요하다. 사회는 나이를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지만 삶은 결코 은퇴하지 않는다. 방향을 찾는다는 건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쓰는 일이다. 그동안의 기술과 관계, 습관과 가치관을 새 맥락에서 재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설계다. 결국 일이 사라지자 인생의 방향도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일이 곧 나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은 나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인생의 방향은 직업이 아니라 의미에서 비롯된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방향은 있다. 다만 그 길로 다시 발을 내디딜 용기를 내는가가 문제다. 은퇴란 멈춤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길을 잃지만 읽어낸 사람은 새로운 길을 만든다. 오늘도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이 바로 출발점이다. 인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방향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 위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낸다. 일은 사라졌지만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은퇴 이후의 시작이다.